윤미향 당선인 아까 그 중계 과정에서도 네. 혹시 사퇴 뭐 의사를 밝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그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까지도 기자회견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혹시 거치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그 궁금증을 가진 기자들이 많았는데 네. 저희 취재를 종합해 보면 오늘 사퇴와 관련된 그런 거치와 관련된 입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그 해명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예, 이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사퇴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에 열흘이 넘게 네,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던 걸까요? 뭐 그 사이에 회계 자료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그동안 그 정의연, 정대협의 그 후원금 그리고 국고 보조금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개인 계좌를 통해서 그 모금을 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이게 유용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네. 살펴볼 자료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의혹과 관련해서 회계 부정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윤미향 당선인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네. 지금 소통관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 아직은 당선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예. 내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드는데 오늘 회견 장소를 국회로 선택하는데도 나름의 의미가 담겨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제도 회견 장소를 어디로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네. 아무래도 내일 임기가 시작되니까 그 전에 의혹을 좀 해소하겠다 이런 취지가 네.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자 회견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윤미향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26일 또 한 분의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30년의 수요시의 버팀목으로 병마와 시달리면서도 전 세계를 돌며 참혹했던 피해를 증언했지만 가해국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도 못 받고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영역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정대협의 30년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국민들께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몰아치는 질문과 의혹 제기, 때론 악의적 왜곡에 대해 더 빨리 사실관계를 설명드리지 못한 점도 죄송합니다. 피해자를 넘어 인권운동가로 정대운동의 상징이 되신 피해 할머니의 통렬한 비판에서 비롯되었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30년 평탄치 않았던 정대운동 과정에서 더 섬세하게 할머니들과 공감하지 못한 점, 한시라도 더 빨리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겠다는 조급함으로 매 순간 성찰하고 혁신하지 못한 저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30년의 수많은 사실을 재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게 해드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정의연 등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알고 계시는 사항은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소명되지 않은 내용은 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나가겠습니다. 다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세세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릴 수 없음을 미리 양해드립니다. 먼저 모금한 돈을 할머니한테 안 쓴다, 전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협은 그동안 전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크게 세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1992년 운동의 시작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 보여 국민 모금을 한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모금액은 당시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균등하게 250만 원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정부가 법적 대상이 아닌 민간 모금을 통한 아시아 여성평화 국민기금을 조성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할머니들과 함께 또 국민들과 함께 적극 반대하였고 정대협은 시민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모금에 한국 정부가 예산을 더하여 아시아 여성 국민기금에 상응하는 지원금 약 4,300만 원을 피해자 개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세 번째, 2015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국민모금을 진행했고 10억 엔을 거부한 할머니들에게 같은 금액 1억 원씩을 전달하였습니다. 정의연은 이미 5월 8일에 2017년 국민모금만 1억 원을 전달한 영수증과 1992년 당시 모금액을 전달한 영수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여러 지적과 고견을 깊게 새기는 것과 결부의 문제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게 1. 역사적 사실 인정 2. 진상규명 3. 공식 사죄 4. 법적 배상 5. 역사 교과서에 기록하고 교육 6.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7.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정대협은 생존자 복지 활동을 포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왔으며 이런 활동 모두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활동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매월 피해자 방문, 전화, 생활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고 있고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함께 지원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한편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 복지 사업의 경우 이미 30여 년 전부터 정대협 주도의 입법운동으로 199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지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성금을 전부 할머니에게 지원하지 않느냐는 일부의 비난은 그간의 성과와 정대협, 정연 운동의 취향을 살피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30년간의 운동사를 폭넓게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 힐링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 과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사업평가, 매각 배경과 과정 등은 정의연에서 이미 상세히 발표하였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왜 4월 23일에 손해를 보고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안성 힐링센터 매입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은 정대협이 안성시 금강면 상종리 주택을 시세보다 4억 이상 비싸게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안성시 금강면 상중리 주택은 실평수 60평의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주택 소유자는 건축비가 평당 600만이 넘는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어졌고 토목 및 건축공사에 총 7억 7천만 원이 들었다면서 9억에 매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당시 매도 희망가를 최대한 내려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매도인은 힐링센터의 설립 취지를 듣고 좋은 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매매 가격을 7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하는 데 동의하여 매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로 힐링센터를 높은 가격에 매입하여 차익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이 또한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2013년 6월 당시 정의연 관계자들은 힐링센터 매입을 위해 경기도 인근을 둘러보던 중 소식을 들은 당시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구민 당선인이 지인을 통해 부동산을 소개하여 준다고 하여 안성시 금강면 상중리 주택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주택이 신축 건물인 점, 조경이나 건물 구조가 힐링센터 목적과 부합하였던 점, 교통이 편리하였던 점을 평가해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고 나서 정대협이 이규민 당선인에게 중개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일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 2015년 9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안성 힐링센터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였고 그해 12월 30일에는 공문을 통해 정대협의 사업 중단 및 사업비 잔액 반환, 힐링센터 매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정의연은 안성 힐링센터를 시중에 매물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 매각 당시 주택의
감가 상가, 오랫동안 매수 희망자가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가치가 하락한 점, 또 주변 부동산 가격 변화 등 형성된 시세에 따라 매매 가격이 결정되었고 그 결과 4억 2천만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5년째 매수 희망자가 없어 사업비를 반환하지 못한 상태라 어렵게 성사된 계약 자체를 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성 힐링센터는 시세와 달리 헐값에 매각된 것이 아니라 당시 형성된 시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매각이 지연되는 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저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안성 힐링센터 거래 후 저희 부부와 이규민 당선인이 베트남 나비 기획에 참여했던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성 힐링센터 거래와 나비 기획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참가자 전원이 개인 경비를 부담하여 진행한 것입니다. 2015 한일합의 내용을 제가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차 밝힌 바처럼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외교부의 입장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다고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 후 제가 할머니들의 일본 정부가 주는 위로금 수령을 막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정 의원이 수차례 충실히 해명한 것처럼 모든 할머니들에게 수령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온전히 각자의 뜻에 따라 수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할머니들이 위로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그 할머니들을 2015 한일합의에 동조한 것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양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합의를 강행한 외교 당국자들이 잘못된 합의의 책임을 정대협과 저에게 전가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제 남편의 신문사가 정의연의 일감을 수주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정의연은 1년에 1회, 창립월인 11월에 그의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주요 사업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정의연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수원시민신문을 포함하여 4개 업체의 견적을 확인하였고 당시 최저 금액을 제시한 수원시민신문에 소식지 디자인과 편집, 인쇄를 맡긴 것입니다. 소식지 제작 등 과정에서 남편이나 제가 어떤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 월북을 권유하거나 동조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운동 관련 당사자, 활동가를 초청하여 식사하고 교류회를 통해 밥상 공동체를 형성하는 만남을 종종 가져왔습니다. 마리몬드 직원들과 자장면 회의, 평화나비들과 모임, 세계 무력 분쟁 지역 생존자들을 초청하여 여성 인권운동 선배로서 할머니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 등이 같은 취지의 교류 모임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남편과 장경옥 변호사는 저와 정대협 측에 탈북 종업원들이 할머니들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만남을 제안하였고 이를 기론옥 할머니께 전달했더니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2018년 11월 17일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대해 활동가들이 직접 지은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평양이 고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기론옥 할머니와 탈북 종업원들이 남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학교 공부가 끝난 후 밤늦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등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저와 정대협이 탈북 종업원들에게 금전을 지원했다, 월북을 권유했다 하는 등의 일부 언론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음으로 제가 저의 개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후원금을 모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4개로 모금이 이루어진 사업은 총 9건입니다.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대표인 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서 이제 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의 경우 법적 지위가 없는 시민장례위원회가 장례를 주관하기에 정대협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고 관행적으로 상주였던 개인 명의 계좌가 많이 활용되어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최초 모금은 2012년부터 이루어진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 기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론옥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미국 유럽 캠페인을 위한 모금, 베트남 빈딩성 정수조 지원을 위한 모금, 베트남 비노아 학살 50주년 위령제 지원을 위한 모금, 안정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등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후원금이나 장례비를 모금하기 위해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고 저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실로 죄송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을 정대협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정산을 하여 사용하여 왔지만 최근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하지만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최근 문제 제기 이후 모금 계좌로 이용된 4개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계좌 내역상 9건의 모금을 통해 약 2억 8천만 원이 모였고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은 약 2억 4천만 원이며 나머지 약 5천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좌 이체를 하면서 적요란에 이체 이유를 거의 모두 부기에 놓았고 각 거래 내역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총수익과 총지출을 비교한 결과로 파악된 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거래 내역이 있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고발된 사실 중 하나이므로 구체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자세히 소명해 가겠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수원 권성구 금곡 LG아파트의 경매 매입을 포함하여 가족들이 현금으로 주택 5채를 구매했는데 제가 정대협의 자금을 횡령해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남편 계좌의 과거 현금 흐름을 다시 한번 세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부부의 주택 관련입니다. 세 채는 이미 매각한 제 명의의 명지아트빌라, 한국아파트와 현재 살고 있는 LG 금곡아파트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1993년 저와 남편은 돈을 합쳐 전세자금 1,500만 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친정부모님이 사시던 교회 사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돈을 모았고 그 사이 1995년에 명진아트 빌라를 4,5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1995년 저와 제 남편의 저축과 제 친정 가족들의 도움으로 한국 아파트를 7,900만 원에 샀습니다. 명진아트 빌라는 2002년 3,95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2012년 지금의 수원 금곡 LG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암 수술을 받은 다음이라 조금 더 편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시고산이 가까운 지금 아파트 단지를 가보고 마음에 들어 했지만 시세가 너무 비쌌습니다. 남편은 세대수가 많은 단지라서 경매 물건이 있을 수 있다면서 경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취득가액은 2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한 차례 유찰된 후 2회차 경매에서 저희만 단독으로 입찰하였습니다. 저는 경매 과정을 모르고 남편이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자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예금, 남편 돈,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저의 개인 계좌와 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 경매 취득은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한국아파트는 2013년에 매각되었는데 14년 동안 시세가 1억 1천만 원이 올라 매각 금액은 1억 8,95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 일부 남은 돈은 저축하였습니다. 남편 명의의 한
말씀드립니다. 시의 명의의 농가주택에 사시던 시부모님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17년에 1억 1천만 원에 팔고 시어머니가 혼자 살기에 편한 함양 시내 빌라를 남편 명의로 8,5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잔액은 배우자가 보유하다 2018년 4월 19일에 저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저의 친정아버지 소유 아파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약 22년간 교회 사찰 집사로 근무하면서 교회 사택에 사셨습니다. 주택 비용이 안 드는 만큼 더욱 알뜰히 저축하셨고 22년 근무한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 현재 사시는 아파트를 4,7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의 주택 매입은 어떤 경우에도 정대업 활동과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딸 미국 유학에 사용된 돈의 출처가 정대업이고 제가 정대업 돈을 횡령하여 딸 유학 자금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딸 미국 유학에 소요된 자금은 거의 대부분 남편의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에서 충당되었습니다. 그 외 부족한 비용은 제 돈과 가족들 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참고로 남편과 저희 가족들이 받은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은 총 약 2억 4천만 원입니다. 저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주택 마련과 딸의 학비,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꿈꾸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생활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연, 정대업 활동을 통해 강연, 원고, 책 인쇄 등 특별 수입은 기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쏟아진 의혹에 대해 부족하나마 진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겠지만 현재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과 피해 할머니들의 기대와 응원에 부합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30년 정대 운동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소명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국민들, 정대엽, 정의연이 함께 이룬 성과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폄훼와 왜곡은 멈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7분 뿐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진실 규명과 일본 정부의 책임 위에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해외 각지에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제 의정활동 열심히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 김복동 할머니와 김학순 할머니 등 여성 인권운동가로 평화운동가로 나서셨던 할머니들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난 30여 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다시 새어나오는 2015 한일합의 위안부 합의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접하며 다시는 우리 역사에 그런 굴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 기도 모색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점은 검찰 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소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있게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입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재산은 모두 신고하였습니다. 다 했습니다. 정의원에서 이미 그것은 구체적으로 밝힌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상황 그리고 운동의 상황적인 변화가 더 이상 안성에서 안성 힐링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을 공동모금에 솔직하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공동모금에서는 더 이상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없으면 안성 힐링센터는 매각하고 잔여금은 반환하는 게 좋다라는 공문을 저희 단체에 보냈고 그 공문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네. 우선 안성 힐링센터에 저희 부친을 고용했다라는 것을 이미 정의원의 해명 자료를 통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그런 현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을 빈 집으로 관리 없이 놔둘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던 끝에 저희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고 인건비라고 제대로 산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급여를 지급하고 부탁을 드려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 아버지를 안성 힐링센터에 직원으로 채용했던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후원 계좌가 아닌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계좌를 보고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에게 제가 배신자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1992년부터 이용수 할머니와는 제가 30년간 같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라는 세월과 달리 할머니께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고 또 할머니가 배신자라고 느낄 만큼 제가 신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은 할머니께 지금이라도 사죄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 뒤에 제가 할머니께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이미 그것은 할머니께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할머니에게 제 마음을 진심을 전하는 일은 노력은 계속하고 싶습니다. 검찰의 소환 신청 받으셨나요? 아직 받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의연의 활동가들이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렸다라기보다요. 녹취가 있어서 기사로 실렸다라는 것을 제가 기사로 접했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기사로 접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할머니께서 거리에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고 그 전화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만류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정황은 제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냥 할머니가 진짜로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고자 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별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계속 그건 생기시는데 검찰 소환하면 그만둘 생각이 듭니다. 저는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피할 생각은 없고요. 앞으로 그 검찰 수사 과정이나 그 이후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제가 성실하게 임할 생각입니다. 그 검찰에서 상세하게 소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시는데요. 지금 그 알려진 것 이외에 본인이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한두 가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의혹으로 제기된 것도 너무나 많고 충분해서 그 외에 제가 어떤 부끄러움이 있는가는 앞으로 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계속 자성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그 공장에 공유
더군다나 장례위원 경우에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상주였고 또 김복동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부탁을 한 점도 있었고 장례위원회가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상주였던 제 이름으로 계좌를 낸 것이었고요. 그 외에 기론호 김복동 할머니를 유럽으로 모시고 가면서 비즈니스 자손을 모시고 가고 싶다라는 그런 사적인 뜻이 그것은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해서 할머니를 비즈니스로 편하게 모시고 가고 싶다 하는 취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명의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잘못이고 그것은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소명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할머니들에 대한 비난은 좀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할머니들은 일본군 성매제 피해자라는 그 아픔을 겪은 것만으로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보수적이고 가부장제적이어서 피해를 억압당하고 침묵을 강요하고 있을 때 내가 피해자였다 목소리를 낸 것만으로도 용감하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받고 그렇게 역사가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30여 년 동안 한국 정부가 하지 않는 일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가 침묵하고 있던 일을 몸소 노고를 이끌고 세계 각지를 돌면서 운동했던 것 그래서 세계 여성 인권 운동의 중심에 서셨던 할머니들 그분들의 그 삶은 지금 우리가 충분히 오히려 우리가 미안해하고 반성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돌팔매를 던질 수 있는 분은 저는 한국 시민사회 속에서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퇴 권유 있었나요? 아니 없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가 맡을 역할들 또 조사들 성실히 임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퇴에서 운동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교수님께서 도움이 되셨을 때 앞으로 운동 방식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지. 사실은 저는 이제 정의연의 사표를 지난 3월 20일에 냈습니다. 정의연에서 운동 방식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할머니가 제안하신 말씀에 경청해서 새겨서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하게 있었던 것이 증오를 키우지 않고 또 미래 세대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를 굉장히 강요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용수 할머니와 김복동 할머니, 김학순 할머니 수많은 할머니들이 수요시장에서 목소리를 냈던 것은 증오를 키운 것이 아니라 분쟁을 키운 것이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운동이었다라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아픔을 넘어서서 세계 무력 분쟁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주고 싶어 했던 운동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용수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미래 세대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한일 청소년들 간의 교류 진정한 미래지향적인 관계 그것 사실은 할머니들의 책임이 아니고 또 한국 시민사회만의 책임도 아니고 한국 정부와 국회와 그리고 일본의 시민사회, 일본의 정부와 일본 국회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서 이루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 또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제 삶 속에서 그것을 슬기롭게 또 지혜를 내서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니 2015년 10억인 일본 정부 10억인을 할머니한테 받지 말라고 이렇게 권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저희 정의연은 정대협은 2015 한일 합의가 발생하고 나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방문하면서 2015 한일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라는 것을 할머니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받았냐면은 일본 정부가 사죄했대, 일본 정부가 배상했대, 그래서 돈을 준대 라는 식으로 정부가 보고했다라고 해서 저희 단체 활동가들이 제가 직접 전화를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단체 활동가들이 할머니들께 전화를 돌려서 2015 한일합의의 전체 내용을 설명을 친절하게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1억 원을 받는 것은 할머니의 자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는 수요시에서 시간만 되면 비록 할머니들이 1억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할머니들에게 우리가 탓을 돌리거나 할머니들에게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1억 원을 받는 것은 결국은 2015 한일합의를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과 피해자들이 반대함에도
10억엔을 수령한 한국 정부와 또 그것을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일본 정부가 책임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는 할머니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할머니들 인권운동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수차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수요 씨의 영상을 녹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런 여러 차례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잠깐만요. 이걸 뭐 계속 이렇게 진행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사실상 뭐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지만 처음 국회를 찾으신 상황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뭐 여러 가지 땀도 많이 흘리고 있고 그래서 계속 질문을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질문 하나 정도 더 저 말씀하고 말씀하세요. 질문 먼저 드릴게요. 네. 그 자매이 굉장히 기셨는데 사퇴에 대한 고려는 안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답변하고 왜 하필 온다? 네, 비슷한 답변. 네. 이미 입장문에서 말씀드렸듯이 30년을 뒤돌아보는 것이 세월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지난 세월 장부와 통장과 제 기록을 뒤져보고 기억을 찾아내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었고요. 사실은 아직도 30년 동안의 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시간들을 다 기억을 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게 남은 숙제는 30년의 기억을 다시 소환해서 기록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저에게 남아있고요. 왜 오늘 하게 되었는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쯤이면 지금은 뭔가 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는가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강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오래 자맹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 치부가 제 잘못했던 실수가 오류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할머니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 역사를 제 과거를 돌아본다라는 것 그 너무나 저에게 사실은 깊은 반성의 시간이기도 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고요. 다른 한편 제가 조금 미숙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뭔가 변호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고 그러나 그 인터뷰가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또 다른 오류를 낳게 되고 또 다른 의혹을 낳게 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답변으로 어떤 목소리로 제가 처해 있는 이 삶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왜 또 오후에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도 장소와 시간 등등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고려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제 스스로 조리 있게 뭔가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난 약 20일 동안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용기를 내고 오늘은 국민들께 제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절박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가 소명해야 될 것 피할 생각이 없고요. 또 제 직을 핑계로 그것을 피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윤미향 당선인의 기자회견 그리고 일문일답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핵심 의혹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후원금, 정부 지원금과 관련한 부실한 회계 처리 관련 의혹이 있고요. 윤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경기도 안성의 피해자 쉼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생겼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2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어서 일문일답까지 진행이 됐죠. 네, 그 기자회견 입장문 발표에 이어서 곧바로 일문일답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사실 곧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을 대비해서 직접 언급을 최대한 피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기자들의 많은 질문이 이어졌는데 예. 내용을 좀 정리를 네. 해보자면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일단은 개인 계좌 모금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경연대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부금을 모금할 때 본인 명의 계좌 4개를 사용했던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윤미향 당선인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개인 계좌를 활용한 모금이 모두 9번 있었는데 네. 일단은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으로 네.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일단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같은 경우에는 시민장례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정의연에서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 네. 그리고 상주로서 이 대표자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계좌를 사용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네. 그 외에 또 이렇게 나왔던 사례가 기론옥 할머니의 유럽 방문 경비라든가 그리고 베트남 우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네. 모금을 할 때 개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시적인 후원금 그리고 장례비 모금 같은 경우 이럴 때 본인의 계좌를 사용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 문제의식이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개인 계좌를 활용해서 들어온 돈을 집계를 해봤더니 2억 8천만 원이었고 네. 이 가운데 목적에 맞게 이제 사용한 돈이 2억 3천만 원 그리고 5천만 원은 정대협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네. 확인을 했다. 그리고 기록을 남겨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사적 유용은 없었다라는 게 핵심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런 취재 설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성 쉼터 관련해서 고가매입 의혹에 대한 해명도 내놨죠.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성 쉼터는 건물을 약 7억여 원에 사서 왜 4억여 원에 팔았냐 이런 의혹으로 정리를 네.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7억여 원에 산 거 자체가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매입할 때 주변의 건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매물 자체가 9억 원이었다. 네. 건축을 하는데 7억 원이 넘게 들었다고 그 소유주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를 들은 소유주가 값을 조정을 해서 네. 7억여 원에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건물을 사는 과정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당선인이 중개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간에서 누군가가 이 돈을 횡령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그렇죠. 제기되기도 했었거든요. 업계약서를 쓴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이 나오기도 네. 했고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네. 부인을 했고 그러면 팔 때 왜 4억 2천만 원에 팔았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팔 때는 감가상각등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진 게 있고 그 사이에 매수자가 없었던 것도 값이 떨어지는 이유였다. 예. 그리고 이 건물을 판 건 그 안성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반환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어떤 해명이 나왔습니까? 네,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는 그 아버지가 건물을 관리한 게 또 논란이 되지 네. 않았습니까? 6년간 모두 7,580만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인건비 명목으로요. 네. 그런데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도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어요. 예.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이윤 추구를 노린 건 아니었지만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도 같은 취지의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 이런 논란과 관련한 그런 해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지원금과 관련해서요 할머니들에게 이 모금한 돈이 가지 않았다. 네. 이용수 할머니가 1차 회견 때 제기했던 의혹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그 해명이 있었는데 할머니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활동이 모두 3차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92년도에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 모금 활동이 있었고 이 당시에 그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민간 모금에 반대해서 진행한 또 시민 모금이 있었는데 네. 이때 4,300만 원을 모금을 해서 역시 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또 그 2015년 한일합의 무효화 등을 위해서 10억엔을 거부한 할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을 위해서 1억 원씩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정의연의 활동 목적은 피해자 지원 외에도 진실규명 그리고 일본의 공식 사죄 요청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면서 지금 지원금 그리고 모금한 이런 돈들이 모두 할머니들의 지원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네.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기도 할 텐데 윤미향 당선인이 의원직 사퇴 얘기는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네. 전달을 해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네.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사퇴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고 지난 라디오 출연 그 인터뷰에서도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긋지 예, 않았습니다. 우려하지 않는다고요. 예. 오늘도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그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내일부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이 돼서 신분이 당선인에서 국회의원으로 바뀌는데 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잡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윤미향 당선인은 일문일답에서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예.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정리를 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내일부터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네. 당선인 신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읽히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당에서도 사실 그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는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 설명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 조사 결과라 함은 예를 들면은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 그리고 네. 정의원에서 직접 받겠다고 했던 회계 감사 결과를 보고서 네. 민주당 입장도 정리하겠다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좀 달라졌죠. 예. 왜냐하면 검찰이 자료를 압수해가면서 그 다른 기관의 조사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후부터는 민주당에서도 직접 좀 소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 또 다른 하나는 일부에서는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특권 뒤에 숨어서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면 약 7일 이후부터 이제 회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체포를 해서 뭐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윤미향 당선인이 물론 직접 나가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본회의에서. 네.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탄국회 우려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인이 준비한 내용으로 소명을 일부 함으로써 이런 뭐 방탄국회라든가 뭐 특권 뒤에 숨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좀 불식시키려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기존에 계속 유지했던 입장이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본인의 소명이 우선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네. 오늘 회견 이후에 민주당 입장 뭐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네. 쉽게 얘기하면 뭐 회계 부정이 아니라 일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취지를 네. 피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입장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 입장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직접 그 의혹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소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사퇴와 관련해서도 윤미향 당선인이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이제 그 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본인이 이제 소명을 했으니 그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네. 동시에 또 견지했던 입장 중에 하나가 그 정의기억연대 활동 자체가 부정돼서는 안 된다. 네. 그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도 27일 날 당선인 워크숍 그 직전에 네. 있었던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외국 보도가 있다. 사실이 아닌 것이 마치 사실처럼 이렇게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런 네. 입장을 다시 밝히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현장에서 확인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윤미향 당선인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정치부 김대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